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는 장세입니다. 오늘은 양대지수 그렇게 강한 탄력적인 움직임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내 포트폴리오 점검을 해봐야겠죠.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도록 하죠. 김지혁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PB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도 월요일인 만큼 어떤 섹터를 공략하면 좋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의 통신을 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보니까 이 우주항공 위성 쪽을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일단 시장 상승할 때 우주항공 위성 관련 종목이 사실 많이 가지는 못했습니다. 이벤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의 연속성을 끌고 가지 못했는데 오늘 집중 섹터를 가지고 오신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사이드에서 네. 이제 학습에서 추론으로 좀 넘어가는 이 시점에 있어서 결국 이 서로 간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는 로봇 섹터도 굉장히 핫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 로봇 간의 이 소통이 되려고 하면 이 통신이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좀 통신 섹터를 조금 가져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지난주에 있어서 4일에 이 한국에서 스페이스X도 이제 네. 위성 통신 서비스가 이제 나오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도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위성 통신 관련주들, 뭐 한컨 스페이스를 포함한 뭐 세트랙아이, AP 위성 같은 경우도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트랙아이과 AP 위성 같은 우주항공 위성 관련주 좀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히려 회피를 조선주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조선주 안에서도 좀 특징적인 종목,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시세를 내주고 있고 몇몇의 종목은 선별적으로 좀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좀 쉬어간다라는 말씀이신가요? 회피로 조선주 짚어주시죠. 예, 아무래도 지난 올해부터 초부터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던 뜨거웠죠. 예, 네. 도방원 중에 조선을 가장 뽑을 수 있었고요. 결국 이 관세 협상에 있어서 이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이제 점점 이제 후퇴되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고 최근에 이런 조선주보다는 조선 엔진 쪽으로 이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에 있어서 아무래도 지금 고점 대비 한 40% 하락이 되다 보니까 그런 점들은 아무래도 좀 이런 주도주에 있어서 조금 이탈이 되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2026년도에 나올 때마다 그럴 때마다 익절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주에 대한 소식이 나올 때마다 한 번쯤은 끊어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조선주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주셨고 지난주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랑 제약바이오 각각 좀 가져가야 된다. 그 안에서 삼성전자 그리고 대장주인 알테오젠을 짚어주셨는데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보다 좀 아웃퍼폼하면서 주가가 꾸준한 상승세 이어오고 있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코스피 이전 상장이 확정이 되면서 시세를 좀 받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종목 리뷰 부탁드릴게요. 예, 아무래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구글 관련한 이 TPU 수주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최근에 이 하이닉스와 함께 같이 올라가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코스피가 4,100 레벨까지도 올라온 어떤 가장 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HBM 생산량 같은 경우도 웨이퍼 투입 기준으로 해도 월 17만 장까지 확대된다라는 이 소식이 아무래도 이 하이닉스보다는 좀 삼성전자 쪽으로 좀 베팅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D램에 대한 가격 상승이 결국 삼성전자의 지금 최근에 있는 주가 흐름을 좀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알테오젠은 사실 조금 아쉬웠던 이슈가 금요일날 나왔었는데요. 이제 키트루다 SC 관련해서 이 독일에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이 나오게 되면서 그런 점들이 아무래도 이틀 연속 조금 하락에 대한 이 부분들로 반영되고는 있지만 결국 이 바이오는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있어서 이런 좀 떨어질 때마다 좀 저가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가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언급해 주셨고 이제 비중을 각각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PB님의 포트 안에서 반도체의 비중이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반도체 35% 끌고 가고 있고요. 반면에 조선과 방사는 편입을 제외하셨고 원전은 비중 확대 그리고 바이오, 금융은 유지해 주셨습니다. 지금 조방원 중에서 조선과 방사는 좀 제외를 했는데 오히려 원전의 비중을 확대시킨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조선과 방산 같은 경우는 이 수주 모멘텀
모멘텀으로 돌아가기도 하고요. 물론 원전도 같은 결이긴 하지만 원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저번 주에 있었던 이 미국 상무부 장관의 러트릭 상무부 장관의 발언이 조금 주요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과 일본의 이 7,500억 달러에 있는 이 자국 내 원전부터 지금 건설이 들어가겠다라는 게 결국 미국이 혼자서 원전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국내 원전주에게도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로봇 공학과 이 첨단 제조업 전환을 위해서는 결국 전력이 공급되는 게 가장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있어서 반도체가 올라갈 때 원전도 함께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원전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지금 바이오와 금융도 계속해서 비중을 유지하고 계신데 금융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인 모멘텀이 좀 사라지고 있다라는 좀 관망적인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금융은 이제 앞에 있었던 이 조선과 방사는 좀 다른 점들은 네. 이 정책적인 부분들은 결국 내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배당 분리과세가 이제 실행이 됐을 때 나오는 어떤 효과들이 이제 보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 금융이 조금 지지부진한 이유 중 하나는 환율적인 부분도 지금 건드러지고 있고 최근에 같은 경우는 또 순이자 이익 같은 게 이 성장세가 조금 떨어지게 되면서 그런 점들이 아무래도 금융주에 있어서 지금 하락되는 모습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있어서 이 머니무브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기대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금융 같은 경우는 어떤 해지 차원에서 좀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금융주는 그래도 좀 가져가자. 내년도에 정책 모멘텀이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포트 안에는 넣어주자라는 전략을 세워주신 것 같고요. 원전 안에서 탑픽 종목을 현대건설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당연히 살아있는 것 같은데 어떤 수주 모멘텀에 집중을 하면 좋을까요? 사실 뭐 지난주 금요일에만 9% 넘게 상승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수주 베이스 기반이긴 하지만 사실 이제 유럽보다는 아무래도 중동 지역에 있는 수주를 조금 더 우선시 보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최근에 현대건설을 보면 뭐 국내에 있었던 이 건설 시장 자체가 굉장히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중동 쪽으로 이 사업에 대한 모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사우디 송전 선로 공사와 같은 점들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이런 원전 쪽에 있는 프로젝트를 굉장히 빠르게 이 선도를 하면서 향후 2030년간 연간 한 7조 원에서 6조 원에서 7조 원 정도의 수주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아무래도 최근에 현대건설 주가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대건설 지금 수주에 대한 기대감 속에 주가 추이도 살펴보자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통신 섹터 안에서, 그러니까 위성통신 섹터 안에서 앞서서 세트레가이랑 AP 위성을 짚어주셨는데 그래도 탑픽으로는 세트레가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투자 포인트 어디서 찾아볼까요? 예,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는 결국 위성통신에 있어서 지금 국내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위성에 대한 본체 개발부터 위성에서 받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그리고 명령을 내리는 이 턴키 솔루션, 전반적인 솔루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있어서 이 주주 현황을 보게 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최대 주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한국 정부와 국방 관련한 이 개발 프로젝트 같이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들이 좀 긍정적으로 반영되고 있고 특히 올해 초에는 스페이스X랑 또 협력을 해서 고해상도 위성까지도 좀 개발된 모습들이 결국 이게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내년을 봤을 때 이런 통신의 인프라가 또 확정이 되게 되면 가치 상승이 결부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스페이스X와의 협력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상승 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세트레가이 짚어봤고요. 단기 트레이딩 종목 지금 뭐 벌써 12월장이 둘째 주가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12월장 안에서 우리가 짧은 호흡으로 공략할 만한 종목 어디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최근에 가장 오른 섹터라고 보면 로봇 쪽이 계속 로봇 너무 잘 갔죠. 네. 눈에 띄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로봇 쪽에 있는 부품을 역할을 국내 업체들이 굉장히 잘하다 보니까 특히 네. 액추에이터 업체를 조금 가져와 보게 됐는데 특히 HL 만도를 HL 조금 만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기존 자동차 부품 기술과 이 로봇 액추에이터가 굉장히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원래 잘하던 곳이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미 테슬라용의 자동차용 부품을 납품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있어서 향후 뭐 옵티머스에 대한 어떤 가시화된 이 정책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런 점들에 있어서 만도의 주가도 굉장히 좋아 보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로봇주로 또 시세를 받고 있는 HL 만도 짧은 호흡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봐도 좋겠다라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죠. 김지혁 PB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